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또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청와대가 국방부로 옮기면 어떤 안보 위기가 찾아오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리고 정말 폭발적인 댓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 안 되길 바라는 그 세력들에 의한 모략이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보면 좋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옮겼느냐, 그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옮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군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옮기느냐, 이건 정치평론가 유튜버들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군사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 그래도 꼬집어야 되는데, 마침 그러던 차에 지금 그 국회 국방위원이죠, 김병주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투스타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저는 투스타, 쓰리스타 이때는 좀 괜찮은 군인인 줄 알았는데 포스타 달고 좀 애매하더니 이제는 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는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거 아니냐. 왜? 다음에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한 5년 정도 있다가 또 정권 바뀌면 국방장관 한번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이 신념, 제가 투스타 때부터 봐왔던 그 신념,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뭐 1조 원 돈 든다, 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한다, 토론 다 받아준다 라고 했던데, 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하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뭐 어디 뭐 매체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다 보는 매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오시면 저하고 토론 1조 원어치 진짜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까? 저도 언제든지 김병주 장군 토론 받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공식 제의합니다. 뭐 김병주 장군이 직접 이걸 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알려주세요. 김병주 장군 토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제가 받아줍니다.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제가 대담 프로 잘 안 하지만 얼마든지 대담 프로 세팅해가지고 딱 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국방부 부지로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정말로 그 돈이 드느냐, 안보적으로 무슨 문제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포스타 출신하고 바로 붙어보겠습니다. 김병주 장군 한번 붙어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했더니 이제 댓글에 이러죠. 야, 뭐 TV 토론 봤더니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환경오염 분담금 이야기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냐? 급하게 옮기면 우리가 환경오염 분담금 줘야 되잖아. 아니면 미군이 다 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국민 피해를 주냐라는 거. 소통은 그러면 국방부 안에 있는데 무슨 소통이 되냐라는 거, 이런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그 지역들을 여러 번 가봤던 사람으로서 과연 환경오염 분담금을 낼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체크 또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댓글에 또 다세요. 좌파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세요. 그러나 왜 갑자기 옮기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군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얼마든지 저에게 물어보시고 또 의혹을 제기해 주시면 제가 또 얼마든지 군사적으로는 대답을 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자, 팩트체크, 진짜 환경오염 분담금 들어가는지, 그리고 소통은 도대체 뭐냐 국방부 안에서,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자,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청와대 이전 반대 이래서 불가하다고? 자, 저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국방부 앞에 가가지고 프레카드 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 지금 뭐 시위하고 있는데요. 김병주, 김민기 의원 이런 사람들이 MBC 라디오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60개 이상의 분야의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5월 10일 00시까지 거기서 그대로 임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에 새로운 장비를 그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반환받을 미군 부지의 토지 정화와 공원 설계에 필요한 시간만 최소 수년으로 미군과의 정화 비용 협의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 정화, 환경 정화 비용은 어디서 낼 것인가? 이것은 국익이 달려있는 쟁점 사안이다. 자, 저는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계하는데 몇 년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여기에 이 독자들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전문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그건 말 안 드리고, 자, 토지 정화, 환경 정화 비용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과거 포스타 출신이 돈 1조 원 드는데 또 이런 거 또 비용 드는데
토론 붙자라고 했으니까 토론 붙읍시다. 저한테 콜 주세요. 자, 국방부 부지 활용한 집무실 이전. 뭐, 이거 도대체 어떤 구조기를 그러냐? 자, 뭐,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죠. 며칠 만에 뚝딱 나온 거. 정말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대통령 집무실을 이런 식으로 며칠 만에 뚝딱, 제가 봐도 뭐 잘 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뭔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낼 생각은 가지고 있겠죠. 또 어차피 이 지역이 미군 부대가 완전히 떠나고 나면 공원으로 될 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일단 국방부, 본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층에서부터 5층까지를 대통령실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연병장이 있고, 뭐 앞으로 해서 쭉 이렇게 녹지 공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뭔가 어울릴 수 있는, 시민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 만들겠다. 자, 이건데,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미군 부대들, 이제 여기에 지금 미군 부대 자리예요. 미군 부대들이 있는데 걔들 먼저 빨리 보내야 되니까 대통령실 들어오면 빨리 보내야 되니까 환경정화비용, 환경오염 분담금 이런 거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대통령 윤석열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돈 들게 하냐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또 뭐냐. 국방부 안에 있는데 무슨 소통한다는 거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통은요, 바로 이겁니다. 백악관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화면에서 보는 백악관, 이 모습이죠. 여기를, 이 장소에서 바라본 모습, 그러니까 이 기둥 있는 거, 동그란 기둥 있는 거, 여기를 보죠. 여기는,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집. 그러면 이 미국 대통령의 사무실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사각형 건물. 이른바 서쪽에 있으니까 웨스트 윙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윙은 뭐냐? 영부인 관련한 그런 사무실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 관련한 사무실, 웨스트 윙, 여기 이제 부통령 뭐 이런 집무실도 다 있고. 그런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작냐? 우리나라만 비대하게 큰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청와대 진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층부터 5층 그것도 필요하나? 정말 바꿔야 된다. 아니, 청와대가 군 대령급 인사부터 이제는 뭐 노무현 때부터 장성급 인사를 막 하더니 이제는 뭐 대령급 인사까지도 청와대에서 다 하고 군대만 그러면 다른 뭐 이 정부 종합 모든 부처에 대령급 인사를 한다는 것은 과장급 인사를 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찬 일이죠. 하다못해 국방부 자문위원까지 청와대에서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정권 때, 즉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왜 국방부 자문위원 잘렸을까요?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잘린 겁니다. 그런 정도로 관여를 많이 하니 지금 우리 청와대처럼 인원이 그렇게 많아야 되죠. 기가 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여기에 집에서 이제 이 백악관 거주 공간에서 웨스트윙으로 갈 때 여기에서 기자들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 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소통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뭐 녹지 공간 만들어 놨다고 진짜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같이 김밥 까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가지고 하고 뭐 이겁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얼마나 더 자주 국민 앞에 얼굴 보이고 직접 말하느냐. 그거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숨어 있었죠. 언론 인터뷰 도대체 몇 번 했습니까? 안 했죠. 국회 연설은 도대체 몇 번 했습니까? 정말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적게 한 사람이 문재인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단어가 뭡니까? 소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부처, 모든 어떤 행사에 연설만 하면 소통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연설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소통이 화두였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소통이 안 됐을까? 대통령이 거주하는 이 거주 공간하고 본관하고 너무 멀다. 500m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예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통령 볼 일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국방부 지금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여기 정문이 있죠. 현관입니다. 이 현관 왼쪽에 있는 이 1층의 이 부분 전부 기자실하고 대변인실하고 이런 언론 관련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우리 한국은 대통령이 이제 뭐 이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에서 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직접 이제 대통령 공간을 이 어딘가에 짓든지 하든지 간에 출근은 반드시 이 현관으로 들어가겠죠.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들어가면 이 1층에 있는 기자들이 와가지고 현관에서 묻는 겁니다. 이제 어제 북한에 ICBM 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물어볼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청와대의 구조가. 완전히 구중궁궐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뭐 여기 나와가지고 뭐 개 산책시키다가 시민들 만나서 하이파이브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거주 공간에서 웨스트윙으로 갈 때 기자들과 소통하고 또 업무 다 보고 퇴근할 때 기자들과 소통하고 또 헬기장으로 가다가 기자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다우닝가 10번지. 여기 집 매체 일반인 집 매체 사가지고 총리 공관 또 재무장관 공관 이런 식으로 몇 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또 옆에 또 총리 집무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총리가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기자들 불러가지고 인터뷰도 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미국과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데 우리는 지금 청와대는 너무 숨겨져 있다. 자,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과거 경복궁 자리입니다. 경복궁의 시설들을 일제가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있는 총독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경무대로 해가지고 청와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다시 경복궁으로 경복궁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청와대 쪽 가면 삼청동 쪽으로 가든지 효자동 쪽으로 가든지 간에 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왜 오셨습니까? 검문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분수대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못 가게 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나마도 바로 거기에 있는 청와대는 직접 거주하는 데하고는 엄청나게 멀고 그런 곳에 대통령이 있으니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온갖 의혹을 해도 해명할 길도 없고 스스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다만 국방부로 왜 가냐? 그거에 있어서는 그 논란, 의혹을 제기하고 또 난 싫다 국방부로 가는 거 그건 나 존중해요. 그러나 거기에 안보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드린다라는 이 차원입니다. 국방부로 가는 건 나 싫어. 그거는 존중합니다.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 김병주 같은 이런 정말 뭐 사이비로 보이는 저는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투스타 전 투스타 때 봤을 때 괜찮은 장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화 비용이 정말로 얼마 들까? 자,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죠? 사실은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 미군기지가 에워싸고 있는 구조예요. 용산 미군기지 그 부지 한 중간 한 켠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여기 있고 그 왼쪽에 미군기지예요. 그 뒤편도 미군기지, 오른쪽도 미군기지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가셔가지고 뒤로 나가셔서 딱 보면 여기 미군기지가 우리 국방부 훤하게 보입니다. 정말 뷰 좋아요. 여기 높으니까. 그래서 혹시 미군기지 앞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궁금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국립중앙박물관 가셔가지고 보십시오. 보시면 야 여기 지금 환경정화비용 얼마나 들까? 보면은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 전에 제가 답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우스게이트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중앙박물관 바로 담 옆에 미군기지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실 입구를 만들겠죠. 자, 들어가면 뭐가 있냐? 야구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크로바처럼 생겼죠? 크로바처럼.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그리고 야구장이 있어요. 미식축구도 하고 하는 곳이에요. 이 잔디구장인데 이 잔디구장, 야구장의 환경오염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요? 농약은 얼마나 뿌렸을까요? 이걸 지금 다시 되살리는데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웃기는 소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지역은 미군 장병 주거지역인데 주로 장성들하고 영관급 고위 장교들이 사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단독주택 몇 채 있는데 단독주택의 환경오염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용산 재개발하면 그러면 그 환경오염 어마어마하게 돼서 재개발 안 되겠네요. 주택인데 그냥 밀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을 때 환경오염하고 어마어마하게 재생합니까? 주택이었는데 단독주택이었는데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그것도 몇 채 안 되는 왜? 장군들하고 고위급 연관들이 살았으니까. 그럼 또 이쪽은 또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관 장교들하고 또 높은 부사관들하고 예사된 부사관들 사는 단독주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냐? 헬기장입니다. 헬기장. 연병장하고 헬기장. 헬기장 있어야죠. 우리 청와대에도 지금 헬기장 있는데. 그래서 그 환경오염 분담금 어쩌고 여긴 또 연못입니다.
저수지의 연못이에요, 연못. 적용되어 있는 연못입니다. 자, 그래서 야구장, 미식축구장, 또 골프 연습장, 그리고 단독주택들, 장군들과 연관 장교들이 사는 단독주택들, 이걸 없애고 녹지공원 만들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간 만들겠다. 그 입구는 어디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 여기로 들어간다. 이건데 도대체 환경오염 분담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명석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다는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직접 해놓고 입만 열면 거짓말. 군인 때는 거짓말 안 했겠죠. 그런데 저기 가니까 얼마 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입거 돌뒤의 투사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나와서 나하고 토론하자니까요. 김병주 장군.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돈 안 들어요. 환경오염 분담금이 어디 있습니까? 잔디구장, 야구장과 골프 연습장과 미식축구장을 밀어버리는데, 그리고 단독주택들, 아주 마당 넓은 단독주택들 이거 밀어버리는데 무슨 환경오염이 있습니까? 환경오염은요, 동두천, 의정부 이런데 기갑부대들이 있는 그런 곳, 또 아파치 부대 이런 것들 항공유 막막 쓰는데 이런 데 환경오염 분담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야구장이에요. 골프 연습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제 야 맞아, 미군 부대에 있으면 환경오염 엄청 돼 있을 텐데 그거 되살리는데 왜 윤석열이 저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 미군에게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돈 받을 것도 없습니다. 환경오염 될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자는 거,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요? 거기에 500억 원 들어가는 게 그게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할 때는, 그때는 그러면은 돈 안 들었을까요? 외교부 밀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돈 안 들었을까요? 그때는 이니 마음대로 해 라고 하다가 지금은 500억 원 안 돼. 아니, 대한민국 빚을 갖다가 정말 누대에 걸쳐서 갚아도 못 갚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국민의료보험 이거 20조 원 기금 있었는데 그거 1, 2년 만에 다 틀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보험 안 올리고도 문재인 케어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의료보험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20조 원의 의료보험 기금 다 틀어먹고 했는데 500억 원 쓰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 매일 이제 기자들 앞에 서겠다 하는데 그걸 안 된다. 그리고 없는 거짓말. 막 이 별 4개짜리가 자기 명예를 다 던져놓고 나와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환경오염 분담금이 어디 있습니까? 야구장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선동하는 데 속아서 부하내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또 보시는 좌파 여러분, 제가 좌파라고 하니까 왜 자꾸 좌파 하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좌파가 그렇게 듣기 싫으시면 좌파 안 하면 됩니다. 우파들은요, 우파라고 이야기하면 듣기 안 싫어해요. 그래, 나 우파야 라고 이야기해요. 좌파가 부끄러우면 좌파 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운 좌파를 합니까? 그러니까 좌파 여러분, 자, 또 이거 보시고 궁금하면 또 저한테 태클 거세요. 또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뭐 왜 급하게 가냐, 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냐,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치평론 유튜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국방부 관련해서만 대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